네, 강태수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태수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 나와서 영어 선생님 하고 있고요. 보통 초중고 다 영어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에서 토익이랑 오픽을 멘토링 해주면서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요. 즐겁게 영어 선생님 하고 있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미국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국에서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LA에 있었어요. 왜 한인타운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이죠, 그죠? 미국 유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비자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면 어떤 비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 미국으로 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려면 F1 비자가 가장 필요해요. 그러니까 F1 비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F1 비자라는 건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신분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학생으로 가신다 이러면 F1 비자를 반드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F1 비자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신분에 충실히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아르바이트, 즉 파트타임 잡 이런 것들은 하실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공부 끝날 때까지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잘못하면 학점이 너무 낮아. 그러면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보고 F1 비자를 받은 다음에 미국에서 그 신분으로 학생 신분으로 유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알바를 못해요? 그죠? 공식적으로는 못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 자체가 나는 공부를 하러 들어온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F1 비자를 발급받을 때 거기에 통장 내역 이런 것까지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부모님이 나를 이 정도 서포트할 정도의 돈이 있다라는 게 이미 다 입증됐기 때문에 너는 우리나라에서는 돈 없어도 되잖아. 다 지원받고 온 거잖아 라고 비자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진 않고요. 대학교 가면 제 친구들 보면 학교 내에서 뭔가 조금 임시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을 발급을 해줘요. 그게 있다면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들은 조금 많이 받는데 공식적으로 파트타임을 구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도 안 될 거예요. 파트타임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파트타임이죠, 그죠? 아르바이트는 콩글리시 알고 독일어라고 들었는데, 독일어라고 들었어요. 파트타임. 돈이 많이 들겠네요. 돈 많이 들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F1이라는 비자 자체가 이걸 등록하게 되면 학생 신분이잖아요. 근데 거기 다니는 학생 애들이랑 똑같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비싸요. 훨씬 더 비싸고 일단 학비 자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고 월세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식비 같은 것도 다 계산하셔야 되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투룸 가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140에서 160선 방이 거실 하나 있고 방 2개 있는 거죠. 그 정도 가격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고요. 보통 거기에 유학생들은 2-3명씩 같이 살고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식비라는 건 본인이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식비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고 LA로 유학을 가신다 그러면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수단은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비용도 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선택적인 부분이 되겠죠. 차가 나는 없이 그냥 다니겠다 이러면 좀 불편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LA는 대중교통이 정말 최악이에요. 고등학생 때 가셨어요? 고등학생 때 갔죠.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가신 거예요? 공부해서 갔죠? 네, 질문이, 그죠? 저는 공부를 해서 갔어요, 여러분. 대학교를 어떻게 갔냐? 공부해서 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원래 공부보다는 사실 저는 농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구에 중점을 맞췄다가 제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쭉 전향을 했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대학 공부해서 갔고요. 저는 이제 한 번에 4년제 대학교를 가기는 했는데, 이제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대학 갔을 때
대학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대학 갔어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미국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명문 대학교도 우리나라처럼 뭐 정시를 통해서 1등급을 받아야만 가는 거 아니고요. 뭐 정시를 통해서 수시 그죠? 한국 연계국어라서 연계국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시를 통해서 뭐 1등급만 받아야 명문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정시를 통해서 뭐 좋은 성적 받으면 미국은 SAT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를 통해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가면 베스트겠죠, 그지? 근데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를 조금 못했어, 뭔가 부족해. 근데 그 정도 레벨의 대학을 가기 너무 아쉬워. 재수라는 개념은 미국은 없고 커뮤니티 컬리지를 선택을 해요. 2년제 대학교인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명문 대학교로 편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충 제가 기사에서 찾아봤는데 뭐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UCLA나 뭐 UC 버클리, 캘리포니아죠, 그죠? 여기는 뭐 거의 편입생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대학생들의 92% 정도가 그런 대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죠. 그러면 커뮤니티 컬리지가 학비가 훨씬 싸요. UC 이런 계열보다는. 그러면 학비도 2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대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서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뭐 내가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유학 갈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비용 절감이 되는 거면 커뮤니티 컬리지 2년 하고 그 다른 대학교에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3학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4학년까지 마치고 졸업을 하겠죠. 그죠? 그 유학 가는 시기가 고등학생 때가 그러면 더 유리한가요? 그 나이대가 어떤 때 유학을 가는 게 가장 좋은지. 그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22살 때 커뮤니티 컬리지를 입학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이전에 이제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대학교를 거기서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유학은 어릴수록 좋아요. 언어적인 거를 배우러 가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는 게 일단 가장 유리하고요. 아무리 대학교 때 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도 고등학교 때 온 애들 이기기 힘들어요. 고등학교 때 온 애들, 중학교 때 온 애들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유리함을 가져가겠다, 무조건 여러분들 여유가 된다면 어렸을 때 가는 게 좋고요. 제 경험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양하게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어요. 뭐 백인 친구도 있고 흑인 친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대학교 갔을 때 조금 커뮤니티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조금 아시아는 아시안 계통끼리, 뭐 다른 계통은 다른 계통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저는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 뭐 내 아들을 언제 보낼 거냐 이러면 저는 어릴수록 좋다라는 거. 그래야 다양한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근데 방금 물어봤던 것처럼 대학교 때 내가 조금 더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 22살이건 3살이건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커뮤니티 컬리지는 40살 든 사람도 그냥 돈만 내면 입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길이 미국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전하실 수 있고요. 뭐 하지만 언제 가는 게 유리하다? 어릴 때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맛있다. 다음 질문은요? 다음 질문은요. 롤 부민 서버는 롤 부민 서버는 핑 안 튀기고 잘 되나요? 롤 북미 서버는요, 핑 안 튀긴대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저 때는요 롤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 때는 롤이 없었고요.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뭐 요즘은 미국도 좋아졌겠죠. 저 때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너무 이제 한국 드라마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해. 그러면 진짜로 뻥안 치고요,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켜놓고 갔다가 다 끝나고 오면 밤에 한 편 정도 받아져 있는 이런 속도였어요. 우리 뭐 요즘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다운받으면 막 10초, 15초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지만 어쨌건 뭐 서버니까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받아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미국에 있을 때 여자친구 몇 명 만났어요? 아, 저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 하는 거예요. 얼굴 빨개진다. 얼굴 빨개진다. 너무 개인적인 이거 대본에 없던 건데 아닌데. 잠깐만요. 한국인 포함인가요? 대반전 빵명. 아, 무술인데요. 모든 성별 포함해서요. 와 성별을 포함해야 되나요? 그럼 너무 다양해지는데? 저는 이제 뭐 외국인 친구는 2명을 만나봤고 뭐 한국인 친구는요 뭐 모르겠어요. 노크멘트 하겠습니다. 어때요? 네, 이게 혹시나 유튜브가 유명해지면 저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한 2명 정도 만난 걸로. 여자친구분을 만나시면서 미국에서 적응 되게 잘하셨겠어요. 원래 언어는 연애를 하면 되게 잘 배운다 그러던데. 맞아요. 그건 있어요. 왜? 제가 언어라는 게 여자친구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내가 말을 막 해도 여자친구는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해도 제대로 알아듣고 아, 너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거지? 라는 식으로 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고의 선생님이 돼요. 그리고 싸울 때는 영어 못하는 척 하십니다. 싸울 때는요, 영어를 못하는 척 하시면 너무나 행복한 영어 개인 교사급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연애가 될 수도 있고요. 영어를 배우는 데는요, 확실하게 도움이 돼요.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하실 수 있다면, 연애를 한다면 언어 배우는 데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 과제 내는 거요. 네. 점수 몇 점 받았어요? 어떤 거요? 대학교 과제. 대학교 과제. 에세이를 냈는데 응. 교수님이 빨간 줄을 긋고 물음표를 썼어요. 점수도 안 줬어요. 그런 적도 있고 이제 뭐 열심히 해서 좋게 받은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제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했겠죠. 근데 뭐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교수님에 따라 또 다른 것도 있고 뭐 그래도 나름 잘 받았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배운 영어가 대학교 과제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운 영어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광고들도 너무 많고 한국식 영어 쓰레기다라고 되게 자극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유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배운 영어들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회화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한국식 영어가 절대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유학을 가서 해야만 하고 살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게 되면 유학이라는 건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읽기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배웠던 어휘 이런 것들이 고난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한 부분도 있고 우리 문법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문법적인 실수 생각보다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탄탄하게 영어를 배운 친구들이 회화에서는 쓸모가 없을 수 있지만 유학 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라도 무조건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회화 영어는 특별하게 따로 배워야 돼요? 회화 영어는 왜 단점이냐면 우리나라식 발음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먹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단어 하나를 말해도 단어에도 액센트가 있고 강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배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단어 외울 때도 발음으로 외우려고 해도 그냥 우리의 발음으로 외우는 거지 미국 애들 발음으로 사실 외울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회화를 할 때는 그런 발음들을 아는 단어를 말을 해도 미국 애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화적으로는 절대적인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단어를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보다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 발음만 어느 정도 살다가 잡히면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안 했으면 요만큼 늘 수 있는 게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만큼까지 늘 수 있는 게 저는 한국 영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영어 공부는요 하실 수 있으면 언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배운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갔을 때 적응하는데 언어 때문에 좀 힘들진 않았어요? 언어 때문에 힘든 점은 분명히 존재가 했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의사소통의 기본인데 그 언어가 안 된다면 친구 사귀는데도 힘들고 뭔가 어려운 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바디랭귀지도 있고요. 저는 언어보다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발음 안 되는데 친구들 어떻게 사귀었냐면 카페테리아에 앉아있다가 아까 물어봤던 그 여자친구 앉아있다가 뒤에 되게 이쁘게 생긴 외국인 여자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어 진짜. 레이디 퍼스트 고고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창피하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저한테 so cute 이러면서 귀엽다고 말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가 되게 좋은 친구가 된 거고 같이 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그런 일종의 썰을 풀게 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진짜 좋은 친구가. 네, 좋은 친구가 되는. 그래서 언어로서 힘들 수 있지만 그것도 뭘로 극복할 수 있다? 뭐 성격적인 걸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조금 걔네들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어적인 어려움은 반드시 있긴 있습니다. 유학을 왜 가? 그걸 극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미국 유학하실 때 가장 힘들었었던 점은 언어적인 부분이었을까요? 그죠? 저는 언어적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문화적인 거. 저는 농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농구 완전 뭐 농구만 내 인생의 농구 빼면은 뭐 말할 수가 없는데 농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걔네들의 미국은 농구가 일종의 하나의 문화예요. 그래서 미국인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운 점이 저는 별로 없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 음식 햄버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돈도 미쳤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제가 미국 처음 가서 10kg가 찔 정도로 저는 음식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언어적인 게 걸리는 건 사실 언어적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인종차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저는 그렇게 심하게 겪어본 기억은 없어요. 왜냐하면 LA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어서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경우 있긴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당해본 적은 크게는 없다라는 건데 언어적인 차별은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언어적 차별이란 단어가 어떤 유튜버한테 들은 건데 언어 차별이란 말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공감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한국인이라서 차별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내가 한마디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좀 더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What? You speak English? 막 이런 식의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게 가장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고 뭔가 말하고 싶어도 나는 단어를 말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힘든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런 외국인이랑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그룹이나 그런 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농구부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되게 친구들을 쉽게 사귈 수 있었고 그 다른 경우에는 그 클럽들이 있어요. 뭐 동아리,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그런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고등학교 때는 조금 친구들 사귀기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가서는 미국인들도 보통 좀 커뮤니티가 나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섞여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한국인은 조금 한국인들끼리 뭐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성향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를 극복하고 싶다면 더 본인이 어떻게든 다른 데에 섞여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지내야겠다, 이 무리에 함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향이 많겠죠. 좀 쉬어가는 타임인 것 같은데 선생님 약 해보셨어요? 약을 해봤냐고? 뭐 예를 들면 뭐 드러그 드러그요? 그런 거는요 저는 되게 노코멘트 할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